우측이 인접대지고 남북으로 길쭉할 때는 꼼꼼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오늘의 결론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개발 시행사업 시즌1의 7번째입니다. 주택을 한 층 더 올리는 방법.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용도에 따라서 이 층수 제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이면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거 뭐 다가구랑 다세대 주택,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구분하실 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면 뭐 다세대 주택보다 1개 층이 더 많은데, 그러면 용도상으로 이제 아파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 하면 다가구보다 다세대가 좀 더 법규가 까다롭습니다. 다세대보다 아파트는 요 둘 사이의 갭보다 더 많이 까다로워요. 잘 알고 계신 그 아파트들, 이것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들도 상당히 까다롭고요. 허가를 받는 것, 그리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인접대지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만 해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띄어야 되죠. 일조권만 해도 정북은 기본적으로 받고 채광 방향도 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그런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인데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만큼 매력적인 게 없겠죠.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항목을 보게 되면 단지형 연립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심의죠.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다세대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죠. 근데 심의를 받아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도시지역 안에서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를 구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이렇게 있죠. 흔히 주거지역 하면 1종, 2종, 3종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전용 주거도 있고 일반 주거도 있고, 상업지역,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여러 가지가 있죠. 근린 상업도 있고요. 이런 도시 지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 녹지 지역은 이 층수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녹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죠.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 단지형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단일 필지에 계획해서 그 주택의 단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파트처럼 주택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으면 땅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대략 80평에서 100평 정도 잘라서 각각 한 필지에 다세대 주택을 다 지었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세대를 쪼개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큰 필지 안에다가 그냥 동들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배치를 하는 거예요.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배치를 한 겁니다. 필지를 쪼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을 단지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꾸밀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게다가 이게 여러 동만 가능한 게 아니고 한 필지 한 개 동도 계획을 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85평의 필지가 있다고 하면 한 개 동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로 이렇게 건물을 풀면 이것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인 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굉장히 이제 주택 보급에 대한 것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실효를 거뒀죠. 반대급부로 주택 주거 환경들이 열악해진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단점들을 각 허가권자별로
그 심의 기준을 마련했어요. 우리가 인제 이거는 심의를 받아야 되니깐요. 그래서 심의 기준을 통해서 그 최소한 굉장히 인제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자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 기준들을 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구는 뭐 단지형 다세대 층수 완화를 잘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요런 거 인제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심의를 받아서 5 계층으로 올려야 사업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뭐 흔히 소방시설법, 약칭 이렇게 설명하는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내용이 많은데 이 라 항목을 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있다가 층수가 6계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법률이에요.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뭐가 있느냐? 쭉 여기 있죠. 항목이 공동주택, 뭐 근린생활시설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다세대 주택은 없어요. 가항목에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아파트 등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원래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었는데 그 소방 시설에 대한 안전에 이슈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 등 해서 다세대 주택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6층 이상 우리가 층수는 6층이죠. 필로티를 띄우다 보니까 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이 넘어버리면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뭐냐 하면 천장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불이 나면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지죠. 근데 이거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설비 투자비가 들어요. 그 시공비가 상당히 상승하는 거죠. 뭐 이렇게 천장 속에 배관들도 이제 다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조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에 수조를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옥상에 설치하다 보면 이제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생기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지하 저수조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계획하여 한 계층을 더 올려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거냐? 아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비를 절감해 갖고 수익 구조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수익과 공사비를 검토해 갖고 공사비보다 수익이 더 난다면 한 계층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 계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게 6층이 되는 겁니다. 그 6층의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일조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북사선. 자, 그러면 안 소장이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지 면적의 40% 이상이면 한 계층을 더 올려보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6층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40%가 넘는다면 한 계층 올리는 것을 검토하자입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정북 1조 사선 제한을 얘기했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할게요. 노스. 그러면 이제 정북 1조 사선 제한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2층, 3층, 4층, 5층이 되고 4개 층을 썼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데 이 올리는 요거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40%가 넘는다면 한 개 층을 더 올리는 걸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요 한 층 조금만 이 바닥 면적 때문에 작은 면적을 더 올리려고 여기 뭐 지하도 파서 저수조에 펌프실 넣고 뭐 각 층별로 다 설비 천장에다 넣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작은 면적을 그냥 포기하고 공사비를 아끼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6층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40%가 넘는다면입니다. 뭐 분양가가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수익 대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 스케치업인데요. 요 새 건물을 하나 비교해 볼게요. 요 새 건물. 먼저 얘부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한 층 심의를 받아서 한 층을 더 올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층을 더 올리면
이 면적이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정북 1조 사선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6층의 바닥 면적은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셋백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40%가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이거 언뜻 보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한 층을 더 올리는 거를 검토해 볼 만하다죠. 옆에 있는 땅 한번 볼까요? 얘도 이제 한 층을 이렇게 더 올리게 되면 정북 1조 사선 때문에 이 셋백이 됩니다. 이렇게 셋백이 되고 나면 그 언뜻 봐도 상당히 작죠. 6층엔 뭐 평면이 레이아웃이 구성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땅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올려봤자 이 한 층을 더 올린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출이 더 많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 따져볼까요? 언뜻 보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이 정도가 될 텐데 사실 40%가 좀 안 돼 보여요. 한 30%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수익이 안 난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럼 특징이 있습니다. 한 층을 더 올려도 수익이 났던 것은 바로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에요.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땅. 즉, 셋백이 많이 안 되는 정북 1조 사선 제한의 영향을 덜 받는 땅일수록 6층까지 올려도 수익이 나는 구조고, 뭐 나머지 수익이 잘 안 났던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북측이 인접대지입니다. 인접대지다 보니까 6층까지 올라가면 셋백이 너무 많이 돼서 바닥 면적이 너무 작아요. 뭐 그러면 판단하기 너무 쉽겠죠. 북도로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공원을 끼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하지만 북측이 인접대지고 가로로 긴 땅일 경우에는 뭐 사실은 실효성이 크게 없다. 북측이 인접대지고 남북으로 길쭉할 때는 꼼꼼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가 오늘의 결론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